자, 또 시작할게요. 교과서 130쪽을 펴시면 됩니다. 130쪽. 거기에 뭔 내용이 나냐면 핵심 개념 이런 말이 나오죠. 핵심 개념 이런 말이 나오니까 거기를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써가면서 할게요. 등속운동은 뭐가 등속운동입니까? 속력이 어떻게 한 거예요? 같은 거죠. 속력 일정 이러면 등속운동 이래 되고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러면 이거 우리 교과서는 이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붙여놨어요. 또는 정확히 하면 이거는 일정하게니까 등가속도 운동 그래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는 주제가 자유낙하 운동 했으니까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붙입시다. 어, 일, 어, 똑같은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에너지하고 상반 같은 개념인데 전환할 수 있다. 그러면 1 이래 붙이고요. 에너지는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와 뭐가 있습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걸 중력 위치 에너지 이렇게 붙이고요. 이거는 운동 에너지 이렇게 붙이겠죠. 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역학 에너지 이거는 뭐 에너지 역학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아니 틀렸네요. 운동 에너지라고 그럽시다. 이거는 역학 에너지란 말보다는 운동 에너지 이거죠. 이거는 2분의 1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 이거는 운동하는 물체가 뭐 하면서 정지하면서 하는 일이에요.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하면서 하는 일을 운동 에너지 또는 운동하는 물체가 정지할 수 있을 때 가지는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운동 에너지 이렇게 붙입니다. 달려가는 자동차, 날아가는 총알 이런 것들도 전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물체의 빠르기는 밑에 거 볼까요? 물체 빠르기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으며 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속력 또는 속도라고 그러죠. 운동하는 물체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등속 운동한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쪽은 시간, 이쪽은 속도. 등속 운동이니까 이게 어떤 모양이 돼요?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시간 곱하기 면적 그러면 사각형 맞죠.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함으로 나타내면 사각형 모양이 되죠. 또는 사각형 그래도 괜찮겠죠? 뭐 사각형 맞나요? 시간 곱하기 속력 또는 속도.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 자유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이렇게 부르죠. 자유낙하 운동 이렇게 부르죠. 지구에서 물체가 자유낙하할 때 물체의 크기나 모양 또는 질량 이렇게 붙일까요? 관계없이 속력은 1초마다 약 9.8m씩 증가합니다.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을 이동시킬 때 무엇을 했다라고 그럽니까? 일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 그럽니까? 에너지 이렇게 붙입니다. 물체에 힘을 줘 위로 들어올리면 중력에 대해 한 일의 양만큼 중력에 의한 뭐가 증가합니까? 위치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각각 비례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질량 속도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운동 에너지다. 이렇게 붙이죠. 자, 다음 볼까요? 여기는 제가 홀수 번호만 풀어주겠습니다. 홀수 번호 1번.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죠. 그래프는 직선상에 운동하는 어떤 물체 이동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속력입니다. 이거는 기울기라 그랬으니까 시간분의 거리 하면 되죠. 그래서 딱 맞아 떨어지는 데가 어딥니까? 여기가 맞아 떨어지나요? 그러면 1대 15. 속력은 얼마예요? 15m 초. 이래 되겠죠. 2번 빼고요. 3번.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가운데를 보면 운동 방향이 이쪽이고 10cm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10, 10, 10, 10. 이 등속 운동을 했어요. 등속 운동이라는 얘기는
속력이 항상 일정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합니까? 맞습니다. 이동거리는 시간에 관계없이, 이동거리는 시간에 관계없이 이동합니까? 뭔 말이에요? 속력은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합니까? 요게 맞겠네요. 등속 운동은 제가 그랬죠. 힘이 뭐 하는 거예요? 0인 운동이죠. 힘이 0인 운동은 두 가지를 했죠. 힘이 0이거나 합력이 0이거나 또는 이거 관성 운동 이렇게 붙였죠. 속력은 일정한 방향이 변한다. 방향은 못 변한다 그랬죠, 제가. 물체 일정한 크기의 힘이 계속 작용하면 그럼 속력이 빨라져야 되죠.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의 모양은 시간축의 나란한 직선 모양이 된다.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시간 이동 거리 그래프. 이거는 나란한 게 아니고요. 시간하고 거리 모양이 되면 속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럼 모양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 답이 1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볼까요? 자연학과 운동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자연학과 운동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합니까? 맞습니까? 질량이 클수록 속력은 빠르게 증가합니까? 질량과 관계가 없습니다. 물체 운동 방향 같은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티귿이죠. 답 몇 번 있는지 골라보시고요. 자, 한 페이지 넘기십시다. 제가 홀수만 풀어준다 그랬죠. 자, 넘깁시다. 그 다음 몇 번이에요? 7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되는 경우에 예를 두 가지 써보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 중력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된다. 이게 뭐가 있습니까? 말뚝박기 또는 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댐, 수력발전소에는 물을 가둬놨다가 물을 가두면 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때 제일 위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뭘 합니까? 이 일을 하게 되죠. 댐. 댐에서 뭘 발전해요? 수력 발전을 하죠. 중력의 위치는 1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말뚝박기. 말뚝 박는 거는 공사장에서 쓰는데 우리 교과서에 그림이 살짝 있을 거예요. 교과서 그림이 어떤 겁니까? 말뚝박기. 이런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 요즘은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가끔 씁니다. 도심에서는 이걸 못 씁니다. 탕탕 소리가 심해가지고. 하지만 도심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는 이거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에 뭐가 있습니까? 엘리베이터는 반대쪽에 균형추라는 게 있습니다. 균형추라는 게 있어요. 그 뭡니까? 반대쪽 균형추. 혹시 엘리베이터 줄이 떨어지면 엘리베이터는 멈춰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잡아주는 것을 균형추 그러는데 사람이 올라가면 엘리베이터는 밑으로 내려와 있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아파트가 뭐 30층이라 그럽시다. 그럼 내가 30층에 올라가면 균형추는 밑에 와 있습니다. 왜요? 혹시 줄이 떨어지면 엘리베이터는 떨어지겠죠. 그 떨어질 때 균형추가 움직여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균형추입니다. 사람이 1층에 있습니다. 그럼 균형추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제일 위층에 가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내려오면서 사람은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균형추 그럽니다. 중력 위치 에너지를 1로 전환해서 써먹는 경우입니다. 자, 7번 했으니까 9번 볼까요? 다음은 그림은 추를 낙하시켜 나무 토막을 밀어내리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뭐 탕탕 치겠네요. 추의 질량과 낙하거리가 이거는 mgh 이런 얘기입니다. g는 상수니까 배고요. 질량이 3배, h가 3배. 그럼 합이 얼마 돼요? 9배.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몇 번에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옆으로 쭉 가면 몇 번에 있습니까? 11번. 다음은 공이 자유낙하할 때 1초 간격으로 기록한 물체의 위치와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0일 때는 0이었고 1일 때는 4.9, 2일 때는 19.6, 3일 때는 44.1. 자,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봐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라 그랬죠. 요 사이가 얼마예요? 요거 9.8씩 증가합니다. 요거도 9.8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일 때 4.9, 5보다 약간 작으니까 여기. 2일 때는 19.6, 20보다 약간 작으니까 대충 여기. 3일 때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뭐 이런 모양이 되나요? 속력 그래프?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한번 좀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 13번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한 일의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자. 사람의 한 일입니까? 전체전입니까? 자, 여기서 제일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합니까? 요 물체의 질량이 필요합니다. 물체의 질량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물체 무게 그래도 됩니다. 무게는 보통 뭐 대충 해서 한 10kg 그럴까요? 10kg 중이니까 9.8 하시면 약 98N입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높이를 재야 되는데, 높이는 뭘로 잽니까? 요 계단의 한 칸의 높이를 재면 됩니다. 높이 곱하기 계단 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물체의 질량에다가 높이는 계단 한 칸, 한 개 높이 곱하기 계단 수 하시면 질량이 나옵니다. 이 둘이 곱하면 위치 에너지가 나오고 그러면 내가 한 일의 값이 나옵니다. 14번 과학 글쓰기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고, 비 오는 날 하는 건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안전거리 유지 그럽니다. 이거는 운동 에너지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붙입니까? 2분의 1 속도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일은 질량에다가 곱하기 틀렸네요. 질량이 아니고 힘에다가 뭐 곱하는 겁니까? 이동 거리를 곱하는 거죠. 근데 이거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라는 거는 정확히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 질량이라고 그럴까요? 말고 뭐라 그럴까요? 그냥 무게 그럴까요? 무게니까 중력이겠죠. 무게 곱하기 마찰계수 하는 게 있습니다. 마찰계수 이렇게 붙이고 이동한 거리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럼 이쪽에 mv 제곱. 뭐 수식 전개를 좀 더 해볼까요? 이거는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의 수식 전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A 상태에서는 속도가 이만큼 있었고 B 상태에서는 속도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거리가 S 이렇게 붙이면 이 자동차의 질량은 M이고요. 그러면 A 상태에서는 2분의 1 MVA 빼기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B의 제곱. 이거는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 곱하고 마찰 계수 곱하고 미끄러진 거리입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너무 어렵나요? 이거는 A 상태의 운동 에너지고요. 이거는 B 상태 운동 에너지죠.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건 이거는 무게고요. 이거는 마찰 계수예요. 마찰 계수 그래도 되고 마찰 계수는 언제 작용합니까? 도로에서 작용하지만 브레이크를 꾹 밟으면 브레이크가 마찰을 하잖아요. 그럴 때 마찰 계수예요. 이거는 상수값이에요. 이거는 공장에서 물어보시면 마찰 계수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보통 마찰 계수는 비가 안 올 때 아스팔트를 기준으로 잽니다. 비가 오면 마찰 계수가 줄어들어서 많이 미끄러져요. 그래서 비 올 때는 천천히 가십시오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또는 빙판에서는 마찰 계수가 더 작죠. 마찰 계수가 작다는 얘기는 많이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얘기는 답이 나오죠. 그러면 속도의 차죠. 같은 걸 이렇게 쭉 해서 정리해버리면 질량 같은 것끼리 이건 같은 거니까 치우고요. 이거는 여기 2배 해주면 되죠. 그래서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거는 2배의 관성 이런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이 돼요. 이런 그림이 돼요.
근데 이거 값은 상수값이죠. 그럼 마찰력이라고 그래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값해서 이걸 뭐라 그러면 된다고요? 마찰 이래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쓰면 이렇게 그림을 겁니다. 보통 속도가 100km일 때 이걸 초속으로 고치면 되고요. 그럴 때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최소 얼마가 필요하다? 이걸 제동거리라 그러죠. 제동거리가 100m 정도는 필요하다. 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차피 정지라고 보면 이 녀석을 정지라고 보면 속도의 제곱 이거는 G 마찰 S 이렇게 되니까 이것만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GU 뭐 속도의 제곱 이런 그림이 되죠. 그래서 이걸 브레이크를 밟아서 쓰는 거니까 아까 제가 무슨 거리라고요? 제동거리다. 그래서 제동거리라는 거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써놓은 게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한번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유지해야 됩니까?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제동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속, 이 말은 시속 10km로 달릴 때 거리가 10m다. 그러면 20km는 얼마가 됩니까? 제동거리가. 요거의 2배니까, 2배가 아니고 제곱에 비례하니까 40m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되셨나요? 그럼 100km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10의 10배니까 100배 되니까 1000m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말입니다. 자, 133쪽까지 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